안녕하세요, 뷰티비의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제가 베트남에 사는 3년 동안 겪었던 사기, 절도, 폭행 모든 걸 다 모아왔어요. 당분간은 베트남에 못 오시긴 하지만 오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 또 질문들도 여전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기 전에 마음의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음의 준비하지 않으면 저처럼 될 수도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슴이 쿵쾅대가지고 지금도 카메라를 켜면서 막 되게 마음이 막 무거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실 작년부터 계속 생각은 했는데 공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많은 분들이 피해를 안 받고 또 피해를 주려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거두는 좀 길었지만 어쨌든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집사기예요. 제가 당했던 집사기는 저번에 공유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걸로 참고하시고 짧게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계약을 할 때는 집주인이라고 하는 여자가 96년생 여자였고요. 베트남 사람이었는데 미니 아파트를 자기가 회사에서 어떤 회사의 집을 중간에서 빌려주는 사람이었고, 이제 사람들한테 조금 더 붙인 돈을 받아서 그 월세를 회사에 내면서 중간에 이제 돈을 가져가는 사람이었어요. 거기까진 문제가 없는데 처음에 자기가 집주인인 것처럼 이제 행세를 하고 2달치 보증금과 3달치의 생활 월세를 같이 해서 5개월치를 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했을 때 30만 원씩 5개월에서 저는 150만 원을 냈거든요. 근데 2주 만에 이 여자가 도망을 가고 진짜 집주인인 회사에 우리의 월세를 내지 않고 갖고 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절대 보증금이 2달을 넘기는 3달, 4달, 5달 이런 거는 이왕이면은 하지 마세요. 믿지 마시고, 또 혹시 모를 경우가 항상 있기 때문에 무조건 1달, 2달 보증금을 내는 게 최대한 안전하고 또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만약 사기를 안 당하고 집에 들어갔다고 해도 1년 뒤에 나갈 때는 나쁜 집주인은 거짓말을 하거나 막 이게 망가졌다 저게 망가졌다 하면서 보증금을 까려고 할 수도 있어요. 안 돌려주고요. 그냥 이렇게 원래 습관적으로 하는 거다 하면서 싹 찍어두면 훨씬 안전해요. 월세 사기까지 당하고 제가 가져갔던 돈에서 이제 빌려가지고 새 집을 얻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보증금 일부를 빌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는데 그 집은 페이스북으로 구한 집이었거든요. 근데 비용은 좋았지만 항상 뭔가 다른 것보다 쌀 땐 조심해야 돼요. 거기에 이제 같이 살기로 한 친구가 굉장히 성격이 좀 셌어요. 그 영상도 이걸로 공유할게요. 왜냐면 전에 올릴 때도 이거를 찍고 나서 그날 밤에 또 울었거든요. 그냥 이거는 진짜 있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나서는 베트남에서 더 악착같이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생각은 했지만 정말 6개월 동안 사람을 제대로 사귈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어제 사진을 찾아봤는데 그 바닥에 흥건한 피와 내가 꼬맸던 자국들이랑 그 친구의 사진과 연락했던 그 내용을 다 캡처해뒀었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근데 쓰진 않지만 다시 보니까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말은 지금 못하겠고 그냥 영상을 참고해주시고요. 이번 이후로는 누구한테도 얘기하고 싶지 않고 저 혼자서 여러분은 이런 일이 없게 첫 번째로 현지인과 싸움이 났을 때 아무리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타당하지 못한 이유로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도 공격적으로 나오지 마시고요. 두 번째, 상대가 먼저 공격적으로 나오면 그냥 피하세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여러분 이왕이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싸움이 나서 여기 오래 살았던 분도 크게 다칠 수도 있고 우리는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큰일이 아니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피하는 게 맞지 굳이 똥간에 들어가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절도에 관해서는 좀 할 말이 많은데 제가 방송 출연을 한번 했었잖아요. 촬영이 다 끝나고도 무대에서 막 신나게 노래도 부르고 놀다가 내려왔거든요. 근데 먼저 간 친구들 중에 누가 제 지갑을 가방 열고 꺼내갔나 봐요. 제가 분명히 잠궈놨는데 그걸 열고 이제 종이가 있던 거는 다 구겨져 있고 지갑을 급하게 들고 빠져나간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 또 제가
진짜 이상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80만 원 이상의 돈이 지갑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갑에 있던 모든 정보들 하나에 다 모으고 다녔었는데 다 잃어버리고 귀한 사진들과 뭐 카드들 그리고 현금 500불에서부터 베트남 돈 10만 원에 한국 돈까지 다 있었거든요. 그걸 다 날린 거예요. 제 잘못도 분명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베트남에 다닐 때 현금을 절대 많이 들고 다니지 마세요. 베트남 사람들도 50만 동, 100만 동 이상 잘 안 뽑아서 다녀요. 제가 최근에 당한 거는 제가 먼저 잃어버린 거예요. 피트니스 가서 탈의실에서 핸드폰을 잠깐 두고 온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누가 가져가가지고 잃어버렸구나 하고 있었어요. 좀 슬프긴 하죠. 아이폰 10인데. 근데 1년은 좀 넘게 썼고 이 핸드폰에 많은 정보가 있어가지고 찾고 싶었거든요. 누구나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마음을 이용하려고 이제 절도한 사람이 세컨폰으로 갑자기 문자가 오는 거예요. 문자로 핸드폰 아이폰 10 잃어버리셨냐고. 이상하게 전화 걸면 안 받아줘요. 근데 전화를 계속 해달래요. 하다가 안 돼가지고 뭐지? 뭔가 수상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사이트 번호 같은 거를 이렇게 보내면서 여기로 들어가면은 뭐 핸드폰 찾을 수 있게 경로가 돼 있다는 식으로 보낸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비밀번호를 누를 수 있게끔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핸드폰을 가져가서 이걸 열고 싶은데 비밀번호를 모르잖아요. 누르면 이 사람은 그 비밀번호를 알게 되는 거고 열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누르지 않고 제가 좀 타협을 해보려고 했는데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아까 전 얘기하다 끊겼는데 VPN에서 의자에다가 잠깐 가방을 냈뒀는데 심지어 제 옆에다가 놔뒀거든요. 근데 잠깐 딴 눈을 판 사이에 누가 열어서 지갑을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 나가실 때 만약에 안전한 아파트에 사신다면은 현금만 조금 들고 다니시고 필요한 것만 챙겨 다니시고요. 만약에 호텔에 살고 누가 와서 청소를 해주는 상황이면 절대 지갑 두고 가지 마세요. 제가 아는 언니도 베트남에 살 때 호텔에 살았는데 항상 살던 곳이니까 누가 청소하러 오는 것도 그냥 신경 안 썼거든요. 근데 현금이 자꾸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이 들어서 나중에 뭐라고 물어보니까 오히려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호텔에 살 때도 자기 돈 자기가 꼭 챙기자. 다음은 날치기예요. 제가 날치기를 진짜 당한 건 아니고 정말 다행히도 한 번 시도만 당했었는데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가고 있으니까 제가 뒤에 앉아있잖아요. 오토바이로 젊은이 2명이 쓱 지나가면서 그 빠른 시간 내에 제가 들고 있는 이렇게 손가방 있잖아요. 핸드백을 확 낚아채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제가 팔에다 걸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세게 당기면서 뺏기지 않게 됐어요. 그 사람들은 놓쳤으니까 바로 도망갔겠죠. 그렇게 끝났지만 오토바이가 술렁하면서 제가 심장이 쿵 뛰더라고요. 진짜 무서웠고 집에 오니까 눈물이 막 났어요. 웬만하면 사실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안전하겠죠. 오토바이 탈 때 그런 날치기를 당할 확률이 높거든요. 또 너무 좋은 금목걸이 같은 거 하고 다니지 마시고 핸드백도 정말 팔에다 이렇게 묶어서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배낭을 앞으로 맨다거나 베트남 사람들도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게 메고 다녀요. 심지어 그때 큰 길이고 9시도 안 됐었어요. 다음 택시 사기. 공교롭게도 제가 영상을 2개나 찍게 됐었는데 하나는 2,000원도 안 나올 거리를 8만 원을 매긴 거예요. 너무 심하게 매기니까 저도 그때는 화가 나가지고 유튜브 가게고 뭐고 간에 무조건 다 찍어버렸거든요. 다행히 2,000원대 내고 끝내는데 아니었으면 또 당할 뻔했어요, 그분들. 하노이에서도 5만 원인가 당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잘 풀렸지만 택시 사기 정말 조심해야 될 거. 첫 번째 무조건 마이린이랑 비나선을 탄다. 택시 같은 경우. 두 번째는 택시 앱을 까셔가지고 미리 제가 올린 영상도 있고 많은 분들이 올렸잖아요. 그랩 앱을 어떻게 깔고 쓰는지 간단하게 미리 준비해 오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택시도 제가 말한 대로 딱 2가지만 타시고. 진짜 웃긴데 저희 가족이 호치민에 저를 보러 여행 온 적 있거든요. 근데 이때 갑자기 길에서 약간 베트남 사람은 아닌데 외국인 같은 분이 길에서 막 이렇게 말을 거는 거예요. You are Korean? 이러면서 1달러 보여주면서 한국의 1달러는 어떤 거야? 1,000원? 1,000원? 나 한국 간 적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뭔가 수상해. 뭔가 이상해가지고 sorry, we are busy 이러면서 그냥 갔거든요. 근데 진짜 웃긴 게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랑 그 길거리를 지나갔었는데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진짜 1,000원 보여달라고 하면서 지갑을 쓱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지갑 조심하시고 갑자기 말 걸면서 돈에 관련된 거 보여달라고 하는 것도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사연은 정말 공유를 못하겠어요. 왜냐면 그 전에 말했던 것보다 더 큰 상처거든요. 총 17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제 그 친구는 계속 저한테 다른 이유를 대면서 다음에 줄게 하다가 나중에
사실을 말했을 때 그 돈으로 도박을 해서 돈이 없다, 진짜 미안하다 했는데 나중에 한 20만 원 정도 돌려줬어요. 하지만 나머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야 제가 좀 덜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너무 많은 일이 있었네요.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진짜 바본가 싶은데 저는 이런 영상을 본 적도 없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베트남에 오시기 전에 특히 여러분이 저처럼 나쁜 경험을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오늘 이후로 훌훌 털어버리기로 하겠습니다. 털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우리 항상 행복해요. 안녕.